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 이른바 짤짤이 논란 관련해서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를 받았다. 이 얘기는 박완주 의원 관련된 더 큰 제보, 더 큰 의혹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박완주 의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인사들에 대한 성비위 문제가 되는지는 이 지금 제보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구체성을 띈 내용일 것이고 당연하게도 살피고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성비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다른 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강간일지, 강제추행일지, 희롱일지라고 아주 구체화해서 이 범죄명을 입에 담는 순간 이 피해자가 점점 특정되는 과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하나 정치권은 정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라는 건 정치적 공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언론도 다만 2차 가해는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성비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 이론뿐만 아니라 이 남녀 간의 권력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이 상하관계가 너무나 명료한 조직입니다.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좀 짚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더 큰 제보를 받았다는 건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좌진 협의회 말고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박완주 의원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내부 절차 조사가 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또 다른 이제 성비위 의혹이 터지기도 했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 성비위 투서가 민주당에 전달되었다고 하고 유독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이 선과 관련된 이 의혹 관련 뉴스들이 민주당에서 보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 문제 더 커지고 심각해질 겁니다. 이번에 박완주 의원 사건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초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선 과정 동안 왜 이 문제가 한 번도 공론화되지 않고 5개월이 넘도록 거의 베일에 쌓여 있었는지, 그게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5개월 지나서 이런 오늘의 제명 절차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선 때 일단 막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을 미룰 수 없어서 이제야 뒤늦게 제명 절차에 돌입한 것인지도 살펴봐야겠고요. 민주당 보좌관들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민주당 의원실 전체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의혹 감사도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 의혹은 작년 말에 이미 불거졌었더라고요. 이 정권이 바뀐 이유 가운데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는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20일도 안 남은 시점이라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이 지역 출신 박완주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이 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좋은 정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사과 발언은 천안이었고요. 잠시 후 7시에 저 두 사람 공동비대위원장이 7시에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박완주 의원 제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성비위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윤리특위 재수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도 촉구합니다.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 이전에 연이은 성범죄로 피해자의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비판도 그렇고요. 노 교수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명하지 않고 덮으려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의혹이 크게 터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명을 결정한 거다. 근데 이게 제명으로 끝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저 오해하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명이란 건 의원직 제명이 아니고요. 그럼요. 당 차원에서 그냥 징계입니다. 이건 당 차원의 징계. 그러니까 당원에서 뭐 제명한다는 얘기지 민주당 소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명하더라도 그냥 의원직은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뭐 명예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에서 뭐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한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면 윤리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본회의에서 또 이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을 했다는 얘기지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 피해자가 이거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피해자와 상의해서 당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윤리특위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그런 것까지 추진해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민주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당 김원희 의원 지역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도 불거졌는데요. 피해자는 직접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서 내가 여태까지 왔던 것들을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솔직히 말을 하자면. 어떤 점이 배신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진짜 너를 믿었다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 진짜. 김원희 의원이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청년다원을 통해서 돈은 얼마 정도 줄 테니 합의해라.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저 혼자 그냥 떨어져서 저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느낌이죠. 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사실상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롭죠. 피해자의 목소리, 음성을 변주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정미영 의원님. 애초에 김원희 의원이 아니라 김원희 의원 지역 보좌관이 저지른 행동을 애초에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겁박하고 합의를 요청했다. 이것 때문에 2차 가해 논란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도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독 지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그거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대응하는 과정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국회의원들이 마구 쓰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과연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사실은 그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마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측근이 성폭행을 한 사건이잖아요. 지역 보좌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측근이 지금 성범죄를 한 지금 경우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내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그 측근들을 또 보내가지고 합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피해자나 그다음에 주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한테서 어떻게 보면 환멸감을 막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말했던 거
유독 성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성범죄 성인지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뒤에서는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희 의원 보좌관 그리고 직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김원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 내를 최근에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짤짤이 논란 최강욱 의원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뭐 윤리감찰단 조사 예정이다. 글쎄 오늘 잠시 뒤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할지 7시에 그것도 잘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장유유 변호사님 네.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련하는데 또 솜방망이 쳐버리면 또 이게 방지책이 되는 건지 혹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는 분명히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또 말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방지책을 내놓을지 민주당이 뭐 해답은 있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손방망이 처벌로 그냥 손절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들고 있는 어떤 깃발 그리고 가치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아마 절차가 제명이고 막 의원직에서까지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본회의에서 또 회부돼야 되는 사안이라 거기까지 나아가는 수순까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노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당 차원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사가 적극적으로 개진되도록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이 사태를 푸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방지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에서 문제가 되는 의원을 제소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수완박이나 임대차 3법을 임의로 통과시켰던 지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면 윤리특위를 통해서 박안주 의원이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원들 충분히 제명하고도 남습니다. 검수완박은 하고 임대차 3법은 하는데 의원직 제명은 안 하겠다는 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상직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도 제명한다고 대선 전에 약속해놓고 지금은 그 약속 전혀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박안주 의원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의원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